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샤오미 사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기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정과 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위해 설정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흥미로운 것들의 목록을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작할 거예요. 알림, 상태 표시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샤오미는 알림 아이콘을 하나만 제공하고 3개의 점을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약간 다릅니다. 그것을 3개로 늘릴 수 있는데 이는 안드로이드의 기본 설정입니다. 아니면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거나 3개가 기본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너무 적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아무것도 없더라도 알림이 있으면 아래로 스와이프하면 알림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배터리 표시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터리가 어떻게 표시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터리 안에 퍼센트가 표시된 것과 바깥쪽에 표시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배터리 퍼센트도 증가시킬 것입니다. 글꼴, 그래서 좀 더 잘 보일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니요, 없는 것 같네요. 어쨌든 계속해서 홈 화면으로 가볼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추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홈 화면에는 3가지 다른 모드가 있습니다. 클래식, 서랍, 라이트 모드입니다. 저는 설정 과정에서 서랍 모드를 원한다고 이미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걸 그냥 넘어갔다면 대부분 클래식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앱을 위로 스와이프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요. 이건 꽤 괜찮아요. 왜냐하면 샤오미는 여기에서 카테고리도 제공하거든요. 아마 서랍 모드를 사용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면 노인분들을 위해서 방금 무슨 일이 있었나요?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라이트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이콘의 크기를 키우고 한 페이지에 보이는 아이콘의 수를 줄이며 아이콘을 좀 더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왜 새로 고침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시 우리의 작은 후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말했듯이 여기에는 다양한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애플리케이션은 다운로드 및 설치가 준비되면 자동으로 이러한 카테고리 중 하나로 정렬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많아요. 꽤 괜찮은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이 있어요. 이걸 정리하려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고 수동으로 정리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앱 카테고리를 관리할 수 있고 이미 추가된 것들을 제거할 수 있으며 사용자 정의 카테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 정의 카테고리에는 앱을 추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카테고리, 이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한 줄에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보시다시피 사실상 커뮤니케이션과 엔터테인먼트가 거의 모든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카테고리 이름을 한 글자나 2글자로 줄인다면 한 번에 더 많은 카테고리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 사이를 전환하는 게 더 빠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 분명히 이 특정 카테고리의 앱만 보여줍니다. 그래서 꽤 괜찮은 옵션이에요. 적어도 그들은 그걸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카테고리를 정말 좋아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걸 좀 더 원해요. 만약 이게 아이콘처럼 되어 있었다면 선택하기가 훨씬 간단했을 거고 공간도 덜 차지했을 거예요. 실제로 제 전화에서 사용하는 방식과 비슷해요. 이걸 좀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 런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하단의 아이콘으로 카테고리가 있어서 쉽게 전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이건 꽤 멋진 옵션이에요. 저는 카테고리를 정말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 전체 목록을 훑어보는 대신 애플리케이션을 찾기가 훨씬 쉬워요. 그리고 분명히 이건 기본 애플리케이션만 포함되어 있고 이미 스크롤 가능한 목록이에요. 앱 설치를 시작하면 여기에서 정말로 훨씬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보일 거예요. 더욱 이제 설정으로 돌아가서 홈 화면으로 가볼게요. 다른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이제 2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활성화된 버튼이 있고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제스처가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애니메이션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아래로 스크롤하면 모든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회색 바를 숨길 수 있는 옵션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그건 단지 어디서 위로 스와이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표시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게 없어도 똑같이 작동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는 홈 화면 레이아웃이라는 또 하나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애플리케이션의 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행처럼요. 4D6인가요? 아니면 5,6인가요? 그래서 5긴6으로 설정하면 이 열에 2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더 추가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디스플레이 및 밝기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라이트 모드와 다크 모드가 있습니다. 둘 다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함께 제공됩니다. 기술적으로 해가 지는 시간부터 해가 뜨는 시간까지 또는 사용자 지정 타이머를 설정하여 다크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크 모드의 영향을 받을 특정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럼 아래로 스크롤하면 색상 구성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다른 색상 모드가 있습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원본입니다. 컬러 프로는 모든 색상 중에서 가장 사실적이고 가장 차분한 색상입니다. 이것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은 색상 팔레트를 가장 생생하게 만들어서 매장에서 눈에 띄게 하거든요. 다른 기기들 사이에서요. 하지만 샤오미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가장 정확한 색상을 제공해야 하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생생하고 포화된 색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홍빛 색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주황색과 빨간색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원본이 마음에 들어서 그걸로 계속 할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 몇 가지 추가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사율이요. 그래서 우리는 높음 또는 기본이라고 불리는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 설정은 최대 144Hz 주사율을 사용하고 이를 60Hz 또는 더 낮은 10Hz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주사율을 수동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40과 60 사이에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60으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이게 끊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사이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60으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터리 수명이 더 길어질 거예요. 높은 주사율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차이를 느낀다면 기본 설정을 사용하세요. 이렇게 하면 높은 주사율이 필요하지 않을 때 프레임 속도가 줄어들어 배터리 수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AI 이미지 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슈퍼 해상도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미지의 해상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형편없는 걸 가지고 있다면 아마 720p 같은 거요. 더 많은 픽셀을 포함하고 더 선명해 보이는 더 보기 좋은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이미지를 업스케일 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미지에 아티팩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검은 부분이나 뭔가 잘못 보이는 세부 사항을 잘 보는 편이라면 이건 아마도 슈퍼 해상도 때문에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게 신경 쓰인다면 그냥 끌 수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AI HDR 향상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BHDR 콘텐츠에 가짜 HDR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표준 다이내믹 레인지라면 가짜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를 만들어서 밝은 부분이 표준 다이내믹 레인지에서 보통보다 더 밝아 보이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이건 가짜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도 어떤 콘텐츠를 가짜로 만들려고 하느냐에 따라 의미 있는 업그레이드일 수도 있고 의미 없는 업그레이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할지 말지는 완전히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 AI 이미지 엔진의 대부분의 옵션은 당신의 전화 배터리를 더 많이 소모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려해 보세요. 하지만 지나치게 더 많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MEMC에 대해 이야기할 건데 그건 기본적으로 프레임 보관입니다. 영상에 추가 프레임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설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좀 끊기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여기 다른 하나는 정말 부드럽게 보입니다. 이건 꽤 멋진 옵션이긴 한데 영화 감상에는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어요. 영화는 초당 23프레임으로 재생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적어도 정말로 적어도 아마도 감독들이 그렇게 의도한 거죠. 액션 영화나 심지어 SF 영화, 예를 들어 마블 영화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이런 종류의 옵션을 사용하면 매우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추가 프레임이 있어서 더 부드럽게 만들고 CGI가 곳곳에 있으면 사실상 CGI가 눈에 띄게 튀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말로 액션 영화나 CGI 기반의 영화와는 확실히 그걸 사용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액션 장면은 너무 튀어 보일 것이고 CGI는 인위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콘텐츠, 유튜브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이건 의미 있는 구현이 될 거예요. 하지만 얼마나 멀리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디스플레이가 60Hz, 120Hz 또는 140Hz로 설정될 것인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확인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특정 영역에서는 더 나은 이미지에 부드러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또한 게임과 함께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게임과 함께라면 훨씬 더 좋았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가 보여주고 싶은 조정과 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